1904년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상한 추측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아주 먼 곳으로 이끌 것이다. 100년이 지난 2002년 러시아의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마침내 푸엥카레의 추측을 증명하여 푸엥카레의 정리로 승격시킵니다. 하지만 필드 메달과 각종 상은 물론 상금까지 거절하는데 이번 수업은 초천재 출제자 푸엥카레와 은둔형 해결사 페렐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앙리 푸엥카레는 1854년 프랑스 낭시에서 의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유년기부터 수학에 재능을 보인 푸엥카레는 나폴레옹이 건립한 유럽 최고의 이공대 에콜 폴리테크닉에 수석 입학, 자석 졸업하는데 지도교수는 당시 저명한 수학자인 샤를 에르미트였습니다. 이후 23세에 파리 대학 이학 박사학위 획득, 25세에 캉대학교 교수, 27세에 소르본 대학교 천문학 교수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훗날 사촌이었던 레몽 푸엥카레는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푸엥카레는 초엘리트 집안에서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초천재였습니다. 푸엥카레의 젊은 날의 관심사는 삼체 문제였습니다. 삼체 문제라니, 이는 삼체, 즉 세물체 사이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궤도로 움직일 것인지 예측하는 것으로 18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도전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고, 이후 라그랑주는 태양과 지구, 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우주정거장 라그랑주 포인트 5지점을 발견하였고, 2022년 1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중 L2 포인트에 정차합니다. 하지만 라그랑주 포인트는 삼체 문제의 특수해에 불과했고, 오늘의 주인공 푸엥카레는 삼체 문제의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으며 이에 따른 복잡계의 연구는 가우스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1902년에는 역대급 과학서 과학과 가설을 출간합니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천재들의 이런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푸엥카레는 수체계, 기하학, 광학, 천체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물질론 등 당대의 수학과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푸엥카레가 제안하는 수학과 과학의 연구 방법론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등극합니다. 집은 돌로 지어지지만 돌무더기가 집은 아니다. 푸엥카레는 단순 사실의 축적이 과학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과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학과 과학 이론은 컨벤션, 즉 편리성에 근거를 둔 규약이라는 컨벤셔널리즘을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유클리드 기하학 대 비유클리드 기하학, 뉴턴 역학 대 라그랑주 역학, 무엇을 따르건 독자적으로 진리일 뿐 굳이 미터법의 진위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푸엥카레는 양자역학의 양자화, 중력파를 제안하고 아인슈타인에 앞서 극수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예견합니다. 수학에서 푸엥카레는 위상수학의 아버지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위상수학은 도형을 느리거나 줄여서 포개어지면 같은 것, 즉 위상동형으로 보는 일명 고무판 기하학으로 페니스베르크의 다리, 메비우스의 띠, 클라인병 등 위상수학에는 흥미로운 도형들이 즐비했죠. 이 중 클라인병은 원기둥 모양의 긴 호스를 도넛처럼 말아붙이기 직전 호스를 비틀어 반대편 입구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붙이면 만들어집니다. 도넛은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구분되지만 클라인병은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사실상 3차원에서 불가능한 초현실 도형입니다. 수학자들은 클라인병을 모티브로 구를 자르지 않고 뒤집는 시도를 했으며 1958년 스티븐 스메일은 구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단 구가 자신의 표면을 뚫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언젠가 현실에서 클라인병의 구현이 가능해지면 귤 안 까고 먹기가 가능해지며 우리가 우주라는 4차원 유리병 속의 개미라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1904년 푸엥카레가 던진 추측이 소환됩니다. 단일 연결이란 팽팽하게 당기면 하나의 점이 된다는 뜻이며, 컴팩트하다는 건 경계 없이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컴팩트한 우주의 어느 한 점에서 우주에 무작위로 로켓을 쏘아 제자리에 왔을 때 항상 실이 당겨지면 우주는 3차원 구면과 위상동형이라는 것. 이 황당한 문제는 그나마 문제라도 쉽게 읽히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개나 소나 도전하진 않았지만 위상수학의 대가들도 오랫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첫 실마리는 구 뒤집기에 성공한 스티븐 스메일이 풀어냅니다. 5차원 이상의 모든 차원에 대한 푸엥카레의 추측을 증명해버린 것. 스메일은 이 공로로 1966년 필드 메달을 수상합니다. 스메일 이후 마이클 프리드먼과 사이먼 도널드슨은 4차원에서 푸엥카레의 추측을 증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 추측은 차원이 높을수록 풀기 쉽다는 점인데, 바닥에 엉켜있는 실의 매듭을 바닥에서 푸는 것보다 공간에서 푸는 게 쉬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986년 프리드먼과 도널드슨도 필드 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 3차원에서 푸엥카레의 추측을 해결한다면 필드 메달은 기본, 역대급 수학자로 등극하는 건 단원 당상이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가는 1999년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21세기가 풀어야 할 밀레니엄 7대 난제를 선정하고 한 문제에 $100만, 엄청난 상금을 준비합니다. 4년 전 350년 묵은 난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었고 푸엔칼의 추측도 4차원 이상에서는 이미 증명되었지만 3차원에서 이 추측은 뒤엉킨 매듭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1966년 수학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그레고리 페렐만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전기기술자, 어머니는 수학교사였으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초등학교 시절 페렐만은 체육을 제외하고 전교 1등이었으며 5학년 때 국립수학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인 수학도가 됩니다. 16세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만점으로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테클러프 연구소에 근무하며 1994년 리만 다양체의 영혼 추측을 증명하여 유럽 수학회의 상을 수상하지만 불참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와 프린스턴에서는 이런 천재에게 교수직을 제안하지만 페렐만은 이를 거절하고 스테클러프에 남게 됩니다. 1976년 윌리엄 서스턴은 3차원 다양체의 8가지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게 바로 서스턴의 기하와 추측입니다. 1982년 서스턴도 이를 인정받아 필드 메달을 수상합니다. 시간은 흘러 21세기가 시작되고 오늘의 주인공 페렐만은 기하와 추측에 주목합니다. 8가지 우주 모델 중 하나는 구면이었으니 기하와 추측이 증명된다면 푸엔칼의 추측은 덤으로 증명되는 것. 페렐만은 리치 흐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기하와 추측과 푸엔칼의 추측의 증명을 아카이브라는 미국의 논문 사이트에 불쑥 올립니다. 누군가의 장난 같았던 이 논문은 3년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참으로 판명됩니다. 한 방에 2개의 추측을 정리로 승격시킨 페렐만은 세계적인 수학자로 등극하며 웬만한 상은 따놓은 당상이 되죠. 하지만 논문 발표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페렐만은 필즈상은 물론 클레이 연구소가 내건 $100만 상금도 거절합니다. 거절 사유는 이러합니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쫓겠는가? 밀레니엄 난제를 풀고도 부와 명예를 걷어차버린 수학자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언론사들은 이 수학자의 비밀을 쫓게 되지만 한국의 EBS를 포함 모든 언론사의 취재도 거절합니다. 이후 페렐만은 잠적 후 노모와 함께 은둔형 수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푸엔카레의 정리, 이쯤에서 한 번쯤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출제자 대 해결사, 누가 더 위대한가? 우선 두 정리 모두 와일즈의 정리, 페렐만의 정리가 아닌 페르마의 정리, 푸엔카레의 정리로 불리는 것만 봐도 대중에게 출제자의 이름이 각인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제자와 해결사 논쟁은 질문과 답 중 무엇이 중요한가와 맥락이 닿아 있죠. 1964년 물리학자 피터 힉스는 힉스 입자 가설을 발표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빅뱅 때 모든 입자의 질량을 전해주고 사라진 신의 입자가 있습니다. 멋진 가설이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고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강입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검출된 솔입자가 힉스 입자와 특성이 같다는 것을 보이자 2013년 힉스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는 와일즈가 증명을 했지만 페르마가 필즈상을 탄 격으로 출제자의 위대한 질문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결사의 업적이 덜 위대한 건 아닙니다. 이런 난제의 해결은 한마디로 현대수학 토털 패키지로 페르마나 푸엔카레가 여백이나마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푸엔카레는 뉴턴 가우스처럼 수학과학 다 되는 The Last Universalist, 이과의 마지막 종합 지식인으로 불립니다. 페렐만의 특별한 점은 출제자만큼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구글 검색량에서 페르마는 와일즈의 10배가 넘지만 푸엔카레는 페렐만보다 적습니다. 페렐만의 독특함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